안녕하십니까, 우파직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지금 요즘 우리나라 수출 적자가 심하다고, 걱정이 많죠. 그리고 요 반도체 현황, 요거에 대해서 팩트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뭐 50억 달러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대중무역에서 생기는 거예요. 대중무역에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김우준이 방송에서 맨날 떠들어져요. 이 똥파리. 대통령이 대중 관계 무역 외교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똥파리가 개뻥친 겁니다. 팩트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대중무역이 적자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중무역의 적자가 90%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낮은 산봉우리다,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이런 진짜 뭐 이건 굴욕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아까운데 모자란데, 그런 굴욕적인 4대 예를 당하는 대중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경제적 이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삼성의 반도체 수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딱히 우리가 수출해서 대중교육에서 중국한테 이득 본 게 없단 말이죠. 자, 근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예, 삼성의 반도체가 수출이 90%나 줄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죠. 그리고 김호준이 이거 방송에서 대만의 TSMC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중국에도 수출 많이 보내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가 잘못돼서 삼성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자, 이것도 개뻥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그리고 대만의 TSMC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대요. 왜냐? 얘네는 시스템 반도체를 수출하는 회사래요. 우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세계 1위고.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쉽게 말해서 애초에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어디에 사용할 건지가 특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전투기, 전투함 이런 데 특정된 데만 딱 들어가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 상용화되어 있는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데 다 들어가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익률은 메모리 반도체만큼 안 된대. 근데 얘네는 경기를 덜 타는 거지. 예. 그리고 뭐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뭐 전투기, 요즘은 좀 그런데도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1년에 몇 대를 생산하고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계획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좀 덜 탄대. 근데 이익률이나 매출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만큼 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적인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뭐 쉽게 말해서 자동차 만들고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일단은 삼성 반도체 수출이 지금 부진한 이유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것도 한몫 있고, 중국 내에서도 경기 불황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제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봉쇄 정책 펼치는 바람에 수출이 더 부진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미중 관계가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중국에서 반도체가 수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수입을 엄청 해놨대요. 결론은. 그래서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대요, 중국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 수출이 그때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수출이 엄청 많이 됐을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지.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위해서 그때 엄청 땡겨놨대요.
근데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중국 내에 뭐 휴대폰 판매라든지 노트북 판매라든지 컴퓨터 판매라든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자동차 판매라든지 다른 기타 전자제품도 판매가 부진하게 된 거예요. 경기 불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쌓여있던 재고만 지금 써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그 수출이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결론은,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반도체 전문가들 방송 보고 뭐 신문 보고 해서 다 뽑아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만큼 싸고 품질 좋은 반도체를 빨리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답니다. 중국이 지금 공장 지으면서 자체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리고 하면서 지네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거의 소진을 다 한다. 그리고 나면 한중 관계가 어찌 되든지 간에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구력 외교를 해도 그렇고 지금처럼 뭐 냉전이나 갈등이 좀 긴장된 상황이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정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재고가 소진이 되면 중국은 한국의 삼성 반도체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갖다 써야 돼. 그게 아니면 손해를 보고 유럽이나 미국을 갖다 써야 되지.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이 반도체 양이 중국 요구를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최소 2년, 3년간은 자기들 반도체 재고가 떨어지잖아. 그럼 무조건 삼성 걸 갖다 써야 돼. 시간 문제입니다. 경기의 호황이나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건 무조건 삼성 반도체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중국과의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80% 이상을 삼성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대. 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해결될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정부 정책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 제가 요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고 똥파리. 내가 김호준이는 앞으로 내가 똥파리를 부를게. 똥파리야. 알지도 못하면서 소설 써가지고 자꾸 선동하려고 하지마. 결국에 어떤 식으로든 너가 좋아하는 진실 있지. 나는 이걸 그냥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 적당히 좀 하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